이제 대한민국의 4집 중 1집은 혼자 삽니다. 1인 가구가 1000만을 넘어섰고 그중 60세 이상이 381만 가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자유라 말하고 누군가는 외로움이라 말하죠. 하지만 혼자라는 말 속엔 늘 함께였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꽃다방은 그 시간 속을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조용한 저녁, 식탁 위에 혼자 놓인 밥그릇 하나에도 누군가와의 추억이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걸 당신도 느껴본 적 있나요?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고요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아닌 기억들이 흔들립니다. 그 바람을 따라가면 오래된 골목 어귀에 낡은 원룸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희, 올해 68.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면 그녀는 늘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작은 밥상 위엔 밥그릇 하나, 젓가락 2개. 하나는 오늘을 위해, 다른 하나는 여전히 그리운 누군가를 위해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냄새가 나네.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혼잣말을 건넵니다.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스며들고 창밖의 희미한 불빛 사이로 흩어져 사라집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2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같은 집, 같은 벽, 같은 식탁인데 소리가 사라졌다는 게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로 허공을 채워보기도 하고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잠들기도 했지만 그 어떤 목소리도 여보, 밥 먹자 그 한마디만큼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말합니다. 혼자라는 게 익숙해질 순 있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늘 옆에 앉아 있네요. 한국의 전체 가구가 2400만을 넘어섰고 그중 1000만 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4집 중 1집은 이제 혼자입니다. 그 가운데 60세 이상 어르신이 381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수치로 보면 하나의 통계이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사연, 이름,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윤정희 씨의 집처럼 작은 방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함께였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옷장 속에 고이 개어둔 남편의 셔츠, 기념일마다 적어놓았던 수첩의 짧은 메모,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낡은 사진 액자. 그 안에는 우리 그때 참 많이 웃었지? 그 말이 조용히 묻혀 있습니다. 그녀는 가끔 그 사진을 꺼내 바라봅니다. 빛바랜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2사람.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늙어버린 것 같아요. 그 말 속엔 서글픔보다도 오히려 고마움이 묻어납니다. 함께했던 시간의 무게가 이제는 그녀를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곁에 없더라도 그 사랑이 남긴 온기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그녀는 매일 조금씩 배워갑니다. 밖은 겨울인데 그녀의 방 안은 봄처럼 따뜻합니다. 작은 스탠드 조명이 켜지고 그 아래서 그녀는 오늘도 수첩 한 권을 꺼냅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제목이 적힌 수첩. 복지관에서 받은 프로그램 교재입니다. 그녀는 그 안에 자신이 살아온 기억의 지도를 그려나갑니다.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0번 일자산 허브천문공원 우리 부부의 첫 데이트 장소. 그녀는 웃습니다. 그 공원의 허브향이 코끝에 맴도는 듯합니다. 남편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도 별처럼 오래오래 빛나자. 그 말을 나누던 그날이 다시 눈앞에 펼쳐집니다. 기억이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른 모양으로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오늘도 그 길을 걷습니다. 기억의 지도 위에서 함께 걸었던 길을 다시 천천히 따라가 봅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됐다지만 사람 마음은 여전히 함께이고 싶어 하는 걸요.
그녀의 말은 마치 바람에 실려 흩날리는 겨울 햇살처럼 따뜻하고 묵직하게 남습니다. 통계는 냉정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혼자라는 말 속에도 누군가와 함께했던 시간이 있고 고독이라는 단어 속에도 사랑의 잔향이 있습니다. 윤정혜 씨의 하루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아침엔 창문을 열고 하늘에 인사를 건네고 점심엔 시장에 나가 상인과 짧은 안부를 나누며 저녁엔 남편에게 말을 겁니다. 여보, 오늘은 하늘이 참 맑아요. 그녀의 말은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 위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젓가락 2개 중 하나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그 젓가락을 다시 곧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나 혼자 먹을게요. 대신 내 마음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으니까요.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윤정혜 씨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창문을 엽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그 인사는 이제 그녀의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묻는다면 그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늘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요. 하늘빛은 계절마다 달라집니다. 봄엔 연두빛 희망이 깃들고 여름엔 뜨거운 햇살이, 가을엔 노란빛 그리움이, 그리고 겨울엔 흰빛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빛을 매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어쩐지 오늘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윤정혜 씨는 요즘 복지관에서 열리는 기억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자신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기억의 장소를 지도 위에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그녀가 처음 그 프로그램을 신청한 건 단지 무료로 진행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가보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복지관 강당엔 20명 남짓한 노인들이 동그랗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묻고 지난 시절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때는요, 쌀 한 가마가 8,000원이었어요. 그때는 라디오가 전부였죠. 남편이랑 나란히 앉아서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들었어요. 그 대화들 속에서 윤정혜 씨는 잊고 있던 자신의 과거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윤정희 어르신, 기억지도 그려보셨나요? 사회복지사의 다정한 물음에 그녀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연필을 들고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일자산 허브천문공원. 그녀의 첫 기억은 늘 그곳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의 첫 데이트 장소, 허브 향기가 바람을 타고 스쳤던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남편의 손을 처음 잡았습니다. 손끝이 닿던 그 순간 하늘의 별빛이 유난히 가까워 보였던 기억. 그녀는 지도 한쪽에 작은 별 모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여기 우리 별이에요. 그 말에 옆에 앉은 다른 어르신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그런 걸 기억하시네요? 윤정혜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덕분에 지금도 살아가니까요.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강당 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기억이 다르지만 모두의 마음엔 공통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이미 떠나보낸 배우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서로의 마음에 작은 위로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혜 씨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복지관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깨끗이 다림질된 옷을 꺼내 입고
가방에는 수첩과 연필을 챙깁니다. 마치 학교 가는 학생처럼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요즘은 그곳 가는 게 기다려져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감정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두의 기억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 각자의 인생 여정을 그려넣고 번호를 붙여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윤정희 씨의 지도에는 이런 장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0번 일자산 허브천문공원 처음 만난 날, 10번 서울 아산병원 남편이 마지막으로 누웠던 곳, 25번 타워 팰리스 앞 카페 결혼 10주년 커피 한 잔, 70번 영등포역 큰아들이 군대 가던 날, 99번 가양 인공폭포 마지막으로 가족이 함께한 피크닉. 그녀는 그 번호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아, 여긴 참 따뜻했지. 이날은 참 울었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천천히 다시 여행했습니다. 기억은 지도처럼 길을 가리킵니다. 길을 잃은 마음에게 다시 돌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것. 그녀는 그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엔 여러분의 기억지도 전시회를 열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예요. 그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린 지도는 너무 개인적인걸요. 하지만 담당 사회복지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이 다른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정희 씨는 집안에 켜진 작은 조명 아래 앉아 지도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번호마다 사소한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내 손을 잡았어요. 이 병원 창가에서 본 하늘은 참 맑았어요. 그날의 바람은 지금도 기억나요. 그녀는 연필을 놓고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떠나도 내 기억 속 당신은 언제나 살아있네요. 창밖의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꼭 쓸쓸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를 기억하는 한 결코 완전히 혼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며칠 뒤 전시회가 열리던 날, 복지관 강당엔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벽면에는 각자의 기억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향의 냇가를 그렸고, 누군가는 첫 직장을, 그리고 윤정희 씨는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을 그렸습니다. 지도 위엔 별 모양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 밑에는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걸었던 길, 나는 아직도 그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그 공원 알아요. 우리 남편이랑 거기 자주 갔었어요. 윤정희 씨는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친 그 찰나,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도는 따뜻했습니다. 그건 단지 온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윤정희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 친구와 산책을 합니다. 우리 별이 있던 그 길 다시 걸어요. 함께 웃고 함께 걷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삶은 결국 함께였다는 것을, 그리고 기억은 그 함께의 증거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산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집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기억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희야, 잘 지내지? 그 목소리는 늘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옵니다. 하루의 끝, 그녀는 불을 끄며 속삭입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이 내 기억 속에서 살아줘서.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복지관의 전시회가 끝난 다음 날, 윤정희 씨는 유난히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번져오고 바람은 고요했습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 새벽,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탁자 위엔 어제 전시회에서 가져온 기억 지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도의 끝, 100번 자리에 아직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빈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연필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별을 그릴 시간이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지도의 마지막 좌표에 조그마한 집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짧게 썼습니다. 우리의 집 다시 시작되는 곳. 그 순간 문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연필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당신 잘 지내요? 아무 대답이 없지만 그녀는 마치 그가 옆에 앉아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기억은 때로 사람의 시간을 되돌립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마음속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오래된 기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은 1978년 여름이었습니다. 매미가 소리 높이 울던 어느 오후, 그녀는 교직 생활 첫 해를 맞이하며 강남의 한 작은 카페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 가방 하나를 맨 청년. 그는 수줍은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 비었나요? 그때부터 모든 계절이 그와 함께였습니다. 결혼식 날 빗방울이 살짝 떨어졌고 그는 신부의 손을 꼭 잡은 채 비 오는 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대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던지 그녀는 지금도 그날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와 함께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이 지금의 윤정혜 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다웠기에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떠나지만 나는 여기 있을게요. 당신이 좋아하던 하늘 밑에서 당신을 기억하며 살게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12년. 그녀는 오늘 그 약속을 한 번 더 되새깁니다. 점심 무렵 윤정희 씨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봄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일자산 허브천문공원. 그녀와 남편의 첫 데이트 장소이자 기억지도의 첫 번째 별이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언덕 위의 허브 향기가 바람에 실려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고 눈을 감으면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나고 나서 난 오랫동안 길을 잃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남겨준 기억이 길이었어요. 그 길을 따라오니까 이제야 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허공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손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눈을 뜨자 멀리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의 모양이 이상하게도 그의 웃는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 얼굴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여보. 당신은 내 기억 속에서 언제나 봄날이에요. 그날 저녁,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공기가 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밥그릇 하나와 젓가락 2개가 놓여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부드럽게 들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젠 이거 쉴 때가 됐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식탁 중앙에 작은 액자를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담긴 액자였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앉아 차 한 잔을 조용히 따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그 찻잔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나 혼자지만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내 곁에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양만 달라지는 거였네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에 남는 따뜻한 감촉이 마치 남편의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한켠의 라디오에서 조용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문세 옛사랑.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노래 당신이 참 좋아했지. 음악은 마치 세월을 거슬러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혜 씨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남편과 함께한 날들의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1986년 5월 9일 당신 생일, 미역국 끓이다가 태움. 1992년 첫 월급으로 커플 시계 샀다. 2007년 손주 돌잔치, 당신이 제일 크게 웃었음.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2년 당신을 보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다. 그녀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당신을 따라갈 날이 멀지 않겠죠. 그때는 내 기억지도 전부 가져갈게요. 그럼 우린 다시 만나는 거죠?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이 끝난 사람의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 씨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에 서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남편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래 기다렸지?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발밑으로 기억지도의 별들이 반짝이며 길을 밝혔습니다. 그 길은 멀리 하지만 분명히 서로를 향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김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 씨, 같이 시장 가요. 안에서는 조용히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대의 기억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탁자 위에는 차 한 잔이 식어 있었고 그 옆엔 그녀의 기억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좌표 100번,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의 시간.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에요.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기억 지도는 여전히 복지관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가끔 멈춰서서 그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위로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의 외로운 밤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윤정혜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 복지관의 작은 전시실 한쪽 벽엔 여전히 그녀의 기억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지도 위의 작은 별들은 시간이 지나며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벽면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의 시간.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에요. 그 문장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입니다.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 전시실 한쪽엔 윤정희 씨가 남긴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기억의 산책 노트라고 쓰인 표지 아래 그녀의 손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빼곡히 남아 있습니다. 기억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증거다. 혼자 사는 날들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줬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계속 살아있다. 이 노트는 복지관의 기억 산책 프로그램의 교재로 다시 쓰이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박 선생님은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마다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릴 지도는 윤정희 어르신이 남긴 기억 지도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억이 곧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어르신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기억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고향의 다리를, 누군가는 자식과 마지막으로 나눈 통화를, 또 누군가는 잃어버린 반려견의 이름을 지도에 적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도들은 하나하나 서로의 가슴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새로운 72세의 어르신이 조심스레 사회복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도 그리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박 선생님은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잊었다고 생각한 사람들, 사라졌다고 믿었던 따뜻한 순간들이 사실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단 걸요. 그 말에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 첫 번째 점을 찍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심은 배나무. 그 작은 점 하나가 눈물처럼 번지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의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들이 마치 누군가의 기억처럼 이어졌습니다. 복지관 안쪽 커다란 게시판에는 윤정희 씨의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 눈가의 주름,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문구.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기억이 내 곁에 있으니까요. 그 문장은 이제 복지관 사람들의 인사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를 만날 때마다, 누군가 슬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들은 말합니다. 괜찮아요.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견디게 합니다. 그녀의 친구였던 박인자 씨는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일자산 공원을 찾습니다. 언덕길을 오르며 나지막이 말하곤 합니다. 정희 씨, 오늘도 왔어요. 바람이 불면 허브향이 퍼지고 그 향기 속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곁에는 기억으로 이어진 친구의 손이 있습니다. 같은 바람을 맞고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느낍니다. 시간은 흘러 복지관의 여름 발표회 날, 무대 위에는 기억지도 합창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연이 열렸습니다. 노년의 어르신들이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노래로 들려주는 시간. 그중 한 곡의 제목이 윤정희의 별이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작은 별 하나, 그건 나의 기억, 나의 사랑, 나의 사람. 멀리 있어도 언제나 나를 비춰주는 빛. 노래가 끝나자 관객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 밖 하늘에 정말로 작은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그 별은 아마 윤정희 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온기, 그리고 그녀가 남긴 이야기가 그 별빛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윤정희 씨의 아들은 어느 날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가 꺼낸 건 낡은 손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편지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언젠가 혼자 서야 할 때가 오겠지만 두려워 말아라. 사람은 혼자 살아도 사랑은 함께 남는단다.
그 아들은 오랫동안 그 편지를 바라보다가 복지관 게시판 아래에 조심스레 붙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날 이후 그 편지 앞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놓고 간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그건 복지관 사람들의 조용한 약속입니다. 잊지 않겠다. 기억으로 당신을 이어가겠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마당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아이들이 손을 잡고 뛰어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풍경 속에서 박 선생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정희 어르신, 당신이 만들어준 이 프로그램 덕분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웃고 있어요. 당신이 말했듯이 기억은 참 따뜻한 거예요.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멀리 가을 하늘 한켠에 작은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 모양은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되어 복지관 불이 모두 꺼지고 전시실엔 고요가 깃듭니다. 그 안에서 윤정희 씨의 기억지도만이 희미한 달빛에 반사되어 은은히 빛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적은 문장이 달빛에 비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억은 마음이 쉬어가는 집이다. 그 말처럼 이곳은 이제 많은 이들의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사랑을 잃고 누군가 외로움에 잠긴 밤에도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사람들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늘 어딘가에서 윤정희 씨는 여전히 허브향이 나는 언덕길을 걸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내 기억 속에 살아있듯 나도 당신의 기억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다시 만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꽃다방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했던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위로가 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 한켠이 조금 울컥하셨나요? 누군가를 잃은 기억, 혼자 밥을 먹던 밤의 고요함,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하루를 살아내던 그 용기. 사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이별의 시간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누군가는 친구를, 또 누군가는 젊은 날의 자신을 떠나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윤정희 씨의 이야기가 알려주는 건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마음이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남아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되니까요. 꽃다방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히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누군가의 하루 끝에서 따뜻한 숨 한 번 내쉴 수 있는 이야기. 우리가 전하는 사연 하나하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불빛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불빛이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더 부드럽게 비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천천히 이야기를 엮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온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혼자 식탁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식탁 위에도 분명 누군가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기억은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기억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꽃다방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내리듯 당신의 마음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누군가의 이별 속에서도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끝엔 언제나 삶이 참 아름답다는 한마디가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꽃다방을 구독해주세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과 우리가 마음으로 이어지는 약속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당신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조용한 밤, 창가의 불빛 아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하니까. 언제든 편안하게 차 한잔하며 듣는 감동 이야기. 여기는 꽃다방입니다.